고위공직자가 기업인에게 수억 원을 받고도 무죄 판결을 받는 뉴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 판결 뒤에는 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두고 벌어지는 검사와 변호사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임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뇌물죄의 무죄 판결 뒤에 숨겨진 법정 다툼의 실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방어되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법의 판단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뇌물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 돈은 인허가 청탁의 대가입니다 라고 쓰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흩어져 있는 모든 정황 증거를 하나의 그물처럼 엮어 유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직무 관련성의 확장입니다. 검찰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법령에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심지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행위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넓게 해석합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해당 인허가의 직접 결재권자가 아니었더라도 부하 직원이나 관련 부서에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과 직무 사이의 포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대가성의 포괄적 인정입니다. 검찰은 돈이 오간 시점과 공무원의 직무 처리 시점이 근접하다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거액이 오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포괄적 대가 관계를 주장합니다. 특정 현안 하나에 대한 명시적 대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 즉 의정 활동이나 공무 수행 전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적 뇌물죄의 논리입니다. 심지어 정치 자금이나 선거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그 실체가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라면 뇌물죄로 판단합니다. 변호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검찰이 촘촘하게 엮어놓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두 개의 연결고리를 날카롭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정교한 법리 해석의 싸움입니다. 먼저 직무 관련성의 고리를 공격합니다. 피고인의 공식적인 사무 분장상 해당 업무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검찰의 추측일 뿐입니다. 라며 직무 범위를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사실상 영향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가성의 고리를 끊기 위해 돈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규정합니다. 그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오랜 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였습니다. 혹은 정치인으로서 받은 합법적인 후원금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돈의 성격을 전환시킵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 과거의 금융거래 내역, 주변인의 증언 등 돈의 성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대법원 역시 금품 수수가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대가 관계가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부적절하게 돈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모두 흔들리지 않게 세우지 못하면 재판부는 유죄의 심증이 강하게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과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검찰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을 뚫고 나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 법무법인 동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10대 로펌 동인이었습니다.